비트코인이 다시 1억 원을 넘볼 만큼 반등했는데요. 채굴 산업 쪽에서는 정반대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도 채굴 수익성은 무너지고 있다. 지금은 딱 이런 구간이에요. 가격 반등이 체감 심리를 살려도 채굴 마진은 더 얇아지면서 산업이 먼저 비명을 지르는 장면입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가격 반등은 단기 리스크온과 이벤트성 재료가 겹치며 촉발된 성격이 강합니다. 둘째, 채굴은 난이도 전기료 장비 효율이 동시에 압박하면서 손익분기점 아래로 내려왔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즉, 가격 그래프와 채굴 손익 계산서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래 기사 흐름에서 반등 촉매로 묶인 재료는 대략 이렇습니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의 실적 서프라이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미국 증시 전반의 위험자산 선호 회복, 특히 엔비디아 모멘텀 다만 기관 시각은 추세 전환보다는 기술적 반등 쪽이 섞여 있습니다. 유동성이 제한된 상태에서 숏스퀴즈가 가격 탄력을 키웠을 가능성을 강조하는 해석이죠. CNBC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묵습니다. 채굴 난이도는 높은데 보상으로 받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낮아져 효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구형 장비를 쓰는 소규모 채굴 업체는 이미 가동 중단 압박을 받는다는 대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 지표가 해시 가격이에요. 해시 가격은 채굴자가 테라 해시당 얻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채굴 경제성의 체감 온도를 바로 보여주는 지표죠. 해시레이트 인덱스 데이터 기준으로 해시 가격이 최근 3개월 약 30% 하락했다는 언급이 붙었습니다. 가격이 반등해도 이 지표가 내려가면 현장에서는 덜 남는다가 아니라 안 남는다로 체감이 바뀝니다. 로젠블렛 증권의 크리스 브랜들러는 비트코인 채굴의 경제성이 나쁨에서 더 나쁜 상황으로 악화됐다는 취지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현 가격대에서는 전기료와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업체가 늘어난다는 거죠. 채굴 산업은 결국 사이클이 아니라 원가에 의해 먼저 무너집니다. 전기료와 효율의 합의 가격을 이기기 시작하면 시장 심리와 상관없이 손익이 갈려요. 수익성이 꺾이면 선택지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규모의 경제로 버티기, 다른 하나는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기. 대표 사례로 비트디어가 언급됩니다. 보유 비트코인 943 비트코인을 매도했고 새로 채굴한 189.8 비트코인도 모두 처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가로 3억 달러 규모 전환 사채를 발행해 데이터 센터 확장, AI 클라우드 성장, 채굴 하드웨어 개발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고요. 이 흐름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을 쌓는 사업에서 인프라를 굴려 현금을 만드는 사업으로 이동한다. 다른 채굴사들도 유사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이퍼 마이닝, 테라울프 고성능 컴퓨팅 서비스로 무게 이동 마라 홀딩스, 프랑스 컴퓨팅, 인프라 업체, 엑사이온 지분 64% 인수로 AI 클라우드 확장 요지는 동일합니다. 채굴 마진이 줄면 채굴 장비만 붙잡을 게 아니라 전력 부지 냉각 렉 같은 인프라를 AI 연산용으로 전환해서 캐시플로를 확보하는 구조죠. 채굴사가 AI를 말하는 순간 사실상 전기 사업을 말하는 것과도 비슷해집니다. 전력을 얼마나 싸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쓰느냐가 곧 경쟁력이니까요. 수익을 못 내는 채굴업체가 늘면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을 확보할 유인이 커집니다. 이 경우 가격 하락 압력을 키우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채굴이 힘들다는 뉴스가 단순 업계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동시에 산업 구조는 재편됩니다. 비용 경쟁력 있는 대형 업체 중심으로 집중 전기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 가속 구형 장비 고비용 구조 사업자는 퇴출 압박, 즉 가격이 오르더라도 채굴 섹터는 별도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길어질수록 업계는 더 빠르게 다른 먹거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흐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1. 비트코인은 9,800만 원대까지 반등했지만 직전 1억 원 붕괴 이후 변동성이 큰 구간입니다. 2. 채굴은 난이도 고점과 보상 가치 하락으로 손익분기점 아래로 내려왔다는 분석이 확산됐습니다. 3. 해시 가격이 3개월 약 30% 하락했다는 언급은 채굴 마진 악화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4. 채굴사들은 AI, HPC로 전환하며 전력 인프라의 용도 변경을 생존 전략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5. 채굴업체 매도 확대는 가격의 추가 하방 압력을 만들 수 있는 잠재 리스크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두 갈래로 보면 됩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1억 원 레벨을 회복해 가격 레벨을 방어할 수 있는가? 둘째, 채굴업체의 매도 압력과 AI, HPC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가. 가격이 올라가도 채굴이 못 버티면 시장은 반등과 매도가 동시에 나오는 기묘한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가격이 반등해도 채굴이 회복되지 않으면 채굴 섹터발 매도와 구조 조정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일정 수준을 회복해 해시 가격이 안정되면 채굴 매도 압력이 약해지면서 시장의 부담이 줄어드는 흐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만 보지 말고 가격 아래에서 실제로 돈이 남는지, 즉 해시 가격과 채굴사의 현금화 움직임을 같이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알맞는 대응을 구색해 보겠습니다. 제 대응의 실마리의 근거는 담백하고 쉽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겁에 지려 도망칠 때 블랙록의 IBIT 거래량을 보세요. 끝없이 폭락하던 그날 IBIT는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규환 속에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데이터가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는 여러분을 속일 수 있지만 데이터는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 망했다는데 왜 누군가는 13조 원 어치를 그 자리에서 쓸어 담았을까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 때문에 지금 상황을 단순한 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월가와 국가라는 새로운 주인에게 강제로 넘기기 위한 기획된 수탈의 과정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들이 파놓은 가장 잔인한 클래리티 법안 404조의 실체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코인 거래소나 서비스 제공업체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 고객에게 그 어떤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은행의 저축예금 평균 금리는 고작 0.39% 수준입니다. 하지만 만약 규제가 풀려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이자를 고객에게 나눠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은 단숨에 5%에서 8%까지 치솟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산가라면 0.39%를 주는 은행에 돈을 썩히겠습니까? 아니면 8%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겠습니까? 미은행 연합은 이미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이자가 허용되는 순간 미국 전체 은행 예금의 35%, 무려 6.6조 달러가 은행 금고에서 증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 빠져나간 돈의 37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월가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곧 은행업의 사형 선고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1월 29일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벌어진 소름 돋는 표결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공화당 의원 12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지만 월가의 충복이라 불리는 민주당 의원 11명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월가가 민주당을 앞세워 트럼프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6.6조 달러 꿀통을 지켜주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골든 예산이고 AI 인프라 자금이고 국회에서 단 한 푼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무력 시위였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골든 신화를 완성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유동성 브릿지를 파괴하려는 월가의 요구를 받아준 겁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가 마주한 진짜 공포는 돈, 정확히 말하면 부채의 이자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5조 달러를 넘어섰고 고금리 상태에서 매년 갚아야 할 이자 비용만 국방 예산을 통째로 잡아먹을 수준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역사적 유산인 그린란드 골든을 짓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이 부채 이자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인물이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월가가 트럼프의 심장부에 심어놓은 그리고 가장 우아한 트로이의 목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인물이 지금의 하락의 트리거로 거론되었는데요. 평소 트럼프라면 경기를 일으키던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왜 워시의 지명 소식에 기다렸다는 듯 최고의 선택이라며 찬사를 보냈을까요? 자기 식구니까요. 월가는 트럼프의 통제 불가능한 행보를 잠재우고 자신들의 이권을 수호할 말 잘 통하는 관리자가 필요했고 그 적임자가 바로 워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워시가 휘두를 역설적 규제라는 칼날에 있습니다. 워시는 트럼프의 요구대로 금리를 1%대까지 공격적으로 인하하며 비위를 맞추는 척 하겠지만 동시에 연준의 거대한 대차 대조표를 잔인하게 축소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지는데 실제 시장의 돈줄은 마르는 기묘한 현상, 즉 유동성 진공 상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략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AI 인프라 같은 생산적 자본으로의 자금 흐름은 장려하되 가상자산과 같은 투기적 유동성은 시스템에서 고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인선의 본질은 비트코인의 완전한 자유를 거세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월가가 규제하고 월가가 검열하며 월가가 수수료를 뜯어가는 제도권 비트코인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왜 전 세계 큰손들이 개인 지갑을 버리고 블랙록의 IBIT 뒤로 몰려가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월가가 허락하지 않는 비트코인은 더 이상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걸 그들은 이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예치하고 고수익을 받으며 하락장에 대응하던 통로가 차단되자 가상자산 시장 내 가용 유동성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지선 역할을 하던 대기 매수세를 증발시킨 것이 이번 폭락의 숨은 원인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마 비트코인 정말 끝났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야말로 진짜 거물들의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월가와 트럼프가 저렇게 지저분한 뒷거래까지 해가며 비트코인을 제도권이라는 우리 안에 가두려고 안달이 났는데, 이게 가치 없는 쓰레기라면 굳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 블랙록의 IBIT가 역대급 폭락장 속에서 13조 원이라는 미친 물량을 왜 대놓고 쓸어담고 있을까요? 저들은 입으로는 위험을 외치지만 손으로는 여러분이 던진 그 피 같은 물량을 바닥에서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든 개미든 투자의 본질은 결국 딱 하나입니다. 누가 더 싸게 사서 누가 더 비싸게 파느냐, 이 뻔한 원칙 하나가 전부잖아요. 그래서 대체 우리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 건가?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숲을 보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실전에서 필요한 건 바로 앞에 놓인 나무를 보는 눈입니다. 지금 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다음 주에 뭘 체크해야 하는가? 이게 진짜 절실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관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입식 지표 디오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모든 건 무료로 진행되고요. 왜 지금 단기 관점을 오픈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엄밀히 말하면 손익비가 극도로 좋은 구간입니다. 딱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가격과 유동성의 괴리입니다. 현재 글로벌 유동성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14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은 폭락을 거쳐 무려 5만 달러의 유동성 갭이 발생한 겁니다. 하방 압력은 이미 6조 달러 증발과 함께 터져 나왔지만 상방으로 열린 공간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둘째, 공포의 정점과 실물 프리미엄입니다. 서구 시장에서는 패닉셀이 터졌지만 아시아에서는 22달러라는 기록적인 프리미엄을 주고 실물을 사재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선물이나 ITF에서 투매가 나올 때 실물 자산의 프리미엄이 붙는 신호는 늘 구조적 바닥이었습니다. 즉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때의 폭발력이 압도적인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셋째, 2026년의 타임라인입니다. JP모건의 베이시스 트레이드 상품이 가격을 누르는 힘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케빈 워시가 설계하는 6.6조 달러 예금 이동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죠. 지금은 이를 잃을 각오로 10을 가져갈 수 있는 몇 년 만에 찾아온 비대칭적 기회의 구간입니다. 무작정 묻어두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더 똑똑한 방법으로 디오스를 활용해 시장을 읽어서 탑다운 방식으로 박스권이 형성되면 상단에서 일부 매도하고 하단에서 재매수하는 박스 매매로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적어드린 신청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디오스를 적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놓치지 않게 꼼꼼히 검토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집니다. 저는 그 길에서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